자, 19학년도 수특 과학 5번 지문인데 뭐 광결정, 광밴드갭 지문인데 이거 딱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요. 일단 사실하게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그냥 찾아 푸는 걸로 풀리는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브레그 반사 법칙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브레그 반사 법칙 뭐라 그랬죠? 광결정 유전체가 빛을 반사하는 원리. 유전체, 광결정 유전체, 빛, 반사. 광결정 유전체, 광결정에서 광밴드갭이 나타나는 원리. 광결정에서 유전체, 그리고 빛이 입사하면이 뭐죠? 빛이 쏘아져 들어오면, 빛이 쏘아지면 빛이 반사된다. 유전체, 빛, 반사. 유전체, 빛, 반사. 브레그 반사 법칙에 의하면 이게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2번. 광결정 유전체에 입사된 빛 가운데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의 빛은 소멸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가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 상쇄 간섭.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있네. 상쇄 간섭을 찾아봅시다. 별 쳐진 거. 여기 있네요.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의 빛은 소멸되고, 자, 색소가 없더라도 기하학적 형태의 광결정 구조를 지닌 물체는 특정 색깔을 띌 수 있다. 뭐죠? 색소가 없어도 특정 색깔을 띌 수 있다를 찾아주면 되죠. 색소가 없더라도. 색소는 어딨죠? 여기 있네요. 색소. 푸른색은 색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이 가능하다면은 언어적인 내공이 좀 좋은 학생인데, 푸른색이 색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색소가 없더라. 그리고 이 지문은 광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1문단을 잘 읽어주고 나서 이걸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긴 했는데, 1문단 잘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색소가 없더라도 푸른색이 만들어졌다. 색소가 없더라도 푸른 색깔을 띌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모르포나비의 날개, 모르포나비 여기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비늘에 있는 조각층이 광결정 구조를 형성하여 푸른색의 구조석을 띈다. 일단 푸른색의 색깔을 띈다는 일단 나왔죠. 푸른색이 일단 선명한 푸른색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색소에 의해서 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비늘에 있는 조각층의 광결정 구조를 형성해서 그랬을까? 광결정 구조. 모로포나비의 날개의 푸른색은 날개 표면을 덮고 있는 비늘이 광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은 폭이 약 700나노미터인 작은 조각층이 배열되어 있고, 얘가 바로 광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예. 이것도 이런 식으로 풀리긴 했네요. 자, 이제 지문을 볼 텐데 얘랑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해주고 풀어야죠.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라 그랬는데 얘가 맨 마지막에 나온 거니까 이 앞부분을 좀 읽어줘야 되겠고, 당연히.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애니까 좀 앞에 얘보다 더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해줘야 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기 문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A는 얘랑 똑같은 애죠. 3번 보기 문제는. 그래서 얘네 집중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문이 좀 뭐라고 하지? 과학 지문의 특징이 그래요. 어려운 단어. 이걸로 난이도를 높이는 건데, 사실 얘네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관계를 잘 파악했다면 오히려 난이도는 더 낮아지고 쉬워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한, 내가 마치 과학자라도 된 듯이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들만 이해를 해주고 풀라. 출제자는 내가 여기에 너희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분명히 여기에 내가 설명해주는 이 이론이나 이런 원리들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지문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이것 말고도 엄청난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한테는 어려울 테니까 이 정도만 줄게. 이 정도만 보고 이해해서
풀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1문단을 보면 뭐예요? 주인공은 얘랑 얘인데 진 주인공은 얘죠. 구조색이라는 애가 물체가 기하학적 형태의 광결정 구조를, 이거 일단 다 밀어버리자. 물체가 기하학적 형태의 광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을 때 물리적 원리에 의해 색이 나타나는데 얘를 구조색이라 그래요. 물체의 구조적인 효과로 인해 색을 띠는 것. 이게 구조색이죠. 그리고 구조색을 알기 위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개념인 가시광선, 빛이라는 것을 알려줬죠. 이걸 보고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가시광선에 대한 이해를, 가시광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다음부터는 당최 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뭐라고 하지?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나죠. 나도 문과인데. 자, 봅시다. 자, 쓰면서 좀 해볼게요. 구조색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광결정이 광밴드 갭을 가지기 때문에 구조색이 나타나는데, 이 광밴드 갭은 대체 뭘까? 반도체 물질에서, 왜 갑자기 반도체 물질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해하기 쉽진 않았어. 읽으면서. 뭐 어차피 똑같은 거라. 어쨌든 간에 반도체 물질에서 원자핵의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밴드갭이 형성되는 것 마찬가지로 읽어보면은 어찌 됐건 간에 얘가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밴드갭이라는 거래요.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서 어떤 놈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밴드갭이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광밴드갭 역시 이런 작은 크기를 갖는 유전체가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배열, 주기적인 배열이죠. 그리고 구조 내 특정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밴드갭처럼 특정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 광밴드갭, 이게 빛광자니까 광밴드갭이 형성이 된대요. 광결정에서 광밴드갭이 나타나는 원리는 브래그 반사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대요. 이걸 왜 이렇게 쳤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어떤 이론 등은 당연히 사실확인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브랜드가 아니지. 이건데 브래그 반사 법칙에 의하면 또 똑같은 말 나왔네. 규칙적인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유전체에 빛이 입사하면 광결정 주기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된다. 광결정 주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은 규칙적으로 배열된 유전체 내부에 존재하지 못하고 모두 반사된다. 광결정 주기에 해당하는 빛 파장은 반사한다는 것이 브래그 반사 법칙이라네요. 광결정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나가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거지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지문에는 이것밖에 안 줬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하라고 그림을 주긴 했네요. 자, 광결정은 배열 방식에 따라서 1차원, 2차원, 3차원인데 이게 보기의 A죠. 3번 문제 보기의 A죠. 똑같이 생겼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1차원 구조의 광결정은 이렇게 됐고 2차원 구조의 광결정은 이렇게 되내고 3차원 구조의 광결정은 A랑 똑같은 애니까 얘 3차원 구조의 광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나왔죠.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유전체가 주기적인 구조를 갖도록 만든 형태인데 모든 방향으로 광밴드 갭을 가진다. 광밴드 갭이 뭐예요?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 구조 내에 특정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 광밴드 갭이 형성되는데 브래그 반사 법칙 뭐라 그랬어요?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우린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특정 파장 없는 광밴드 갭,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반사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에 남든가 투과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안에 남든가 투과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고 이 뭐 둘 중에 하나를 정할 수는 없겠네요. 자, 이걸 읽어볼까요? 광결정의 원리. 웃긴 거는 여기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공작새의 깃털 색깔과 모르포나비의 날개를 통해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론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했다면 읽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리고 이해를 잘 못했다면 대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언제나 모든 지문에서 그랬듯이 1문단에서 2문단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잘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냐가 결정이 됐을 거예요. 자, 요 정도 읽고 나서 일단 1번을 풀어보면은 브래그 반사 법칙은 광결정 유전체가 빛을 반사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광결정 유전체에 입사된 빛 가운데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의 빛은 소멸된다. 상쇄 간섭을 찾아줄까요? 여기도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럼 별표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파장의 빛은 소멸.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동그라미. 자, 색소가 없더라도 기하학적 형태의 광결정 구조를 지닌 물체는 특정 색깔을 띌 수 있다. 여기서 흐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아니죠. 계속 물체가 기하학적 형태의 광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을 때는, 그리고 구조색, 광결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다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색소. 그러면 색소가 없을 때 색깔을 띌 수 있는지를 판별을 해줘야겠죠. 색소를 찾아볼까요? 색소. 푸른색은 색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광결정 구조에 의해서, 이게 아니죠. 광결정 구조에 의해서 띄어진 거겠죠. 읽어보면 그게 맞아요. 광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번은 3번이랑 똑같이 이어진 거죠.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비늘에 있는 광결정 구조, 작은 조각층, 얘네가 바로 광결정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광결정 구조를 관찰하면 작은 조각층이 배열되어 있다. 작은 조각층이 배열되어 있음으로써 광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가 아닌 이런 광결정 구조를 조각층이 형성하기 때문에 푸른색 구조석을 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답이 5번인데 공작새의 깃털, 멜라닌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죠. 저는 안 읽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을 풀어볼까요? 이거니까 얘니까 기억이니까 요 마지막 문단을 좀 읽어봅시다. 최근에는 광결정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체를 지날 때 빛은 전자에 비해 거의 저항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 정보 처리의 양과 속도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이상적인 광결정은 빛이 입사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을 100% 반사한다. 이와 반대로 광결정 내부의 공간을 만들면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가둘 수도 있다. 이 공간에 여러 갈래의 길을 내고 빛이 그 통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하여 초고속으로 구동하는 광집적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읽어보고 해볼까요?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 비율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겠군. 뭐죠? 이게 뭐죠? 이상적인 광결정은 빛이 입사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을 100% 반사한다 그랬죠? 초고속 구동이 가능한 것은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저항이 거의 없기. 저항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죠. 3번. 기하학적인 구조 내로 입사된 빛에 의해서 전자가 빠르게 이동하도록 고안된 것이겠군. 빛에 의해 전자가 빠르게 이동해요? 그냥 요걸 없애고 기하학적 구조 내로 입사된 빛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 아니면은 뭐 빛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고안한 기술이겠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맞았겠지만은 전자 이야기는 여기 없죠. 빛 이야기인데, 그쵸? 전자 이야기는 어디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있었죠. 광결정 광밴드 갭의 설명에서 예시로 들은 원자에게 주기적인 배열 전자 여기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겠네요. 나머지 얘는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광결정의 내부 공간에 빛을 가두려면 외부가 아니라 광결정 내부에서 빛을 조사해야겠군. 뭐죠? 내부에 공간을 만들면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가둘 수도 있다. 요걸 보고 사실 추론을 하라는 건데 사실 조금 별로다. 그러니까 광결정 내부에 공간을 만들면은 안에서 빛을 쏘았을 때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가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추론하라고 낸 선지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태까지 계속 밖에서 빛을 쏘고 입사하고 그런 내용으로 쭉 흐름을 끌고 가다가 갑자기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조사해야겠군이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가 내부에서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헷갈려가지고 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얘네 일단 지우자. 과학지문 이렇게 막 잘 이해 안 가는 내용 또 꼬아가지고 내고 이러면 정말 싫단 말이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줘야지. 봅시다. 됐죠? 자, 얘가 A라 그랬어요. 똑같이 생겼죠. 자,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주기적인 구조로 가는 광결정 A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파장대의 빛을 입사시키면서 반사되는 빛과 통과되는 빛을 분석하였다. A는 3차원 광결정 구조로 모든 방향으로 광밴드 갭을 가지겠군. 이거 뭐죠? 여기 있는 애죠? A에서 반사된 빛의 파장을 측정하면은 A에 형성되는 광밴드 갭을 알 수 있겠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정리를 했죠? 반사되지 않는 애가 바로 광밴드 갭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애를 측정하면 반사되지 않는 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광밴드 갭을 알 수 있겠죠. A에 입사하는 빛의 각도를 다르게 하더라도 투과되는 파장은 달라지지 않겠군. 빛의 각도를 다르게 하더라도 아니면 다양한 빛의 각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읽었던 곳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읽었던 곳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안 읽은 여기에서 봐줘야겠죠. 여기 있다요. 아무튼 광결정 구조에 입사되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반사되는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파장은 달라지지 않겠군. 그래서 답은 3번. 얘네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체들의 배열 주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은 A의 구조 내부에 존재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전체가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을 때 구조 내에 특정 파장의 빛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주기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되니까 구조 내부에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사되기 때문이겠죠? 5번 A를 이루고 있는 유전체 사이에 규칙적인 간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광밴드 갭이 변화하고 반사되지 않는 애의 구간 역시도 변화할 테니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반사되는 애의 구간 역시도 변화한다는 거겠죠? 그 말을 어렵게 꼬아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얘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구조를 잠깐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서론 주제를 던져주고요. 그리고 얘가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광결정 원리의 예시 그리고 또다시 광결정 원리의 예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광결정 원리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문단의 애가 바로 이 지문의 핵심인 거고요. 이 문단을 잘 이해를 못했으면 나머지도 전부 다 뭔 말인지 모르게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